쉽고 얕게 알려주는 남자 교과서전입니다. 종합격투기 역사의 단 한 명을 꼽으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대중의 픽은 아직까지는 효도르가 제일 많이 나올 것입니다. MMA에서 가장 유명했던 선수,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하기에 60억 분의 1의 남자라고 불린 선수, 효도르는 왜 그토록 강했던 것인지 알아봅시다. 첫 번째, 보다 빠르고 강해서 핸드스피드. 전성기 효도르의 핸드스피드는 효도르의 강력한 압박 운영의 시발점이었습니다. 효도르는 당대 최고의 헤비급 타격가이자 라이벌이었던 크로캅과 달리 타격전의 거리 싸움을 즐기는 쪽도 타격 심리전을 많이 거는 쪽도 아니었습니다. 효도르는 원거리에서 엄청난 핸드스피드를 앞세워 상대 거리를 단숨에 찢는 러시안 훅으로 상대를 압박, 상대의 커버가 바짝 올라오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을 만든 후 타격에 대한 생존 모드로 태클에 무방비한 상태가 된 상대를 테이크다운으로 연계, 그 후 특유의 얼음 같은 파운딩 혹은 여러가지 서브미션 게임으로 운영을 하는 선수인데,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효도르의 필승 운영인 타격 압박, 테이크다운, 파운딩, 그리고 서브미션, 이 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빌드업을 가능케 만들어준 것이 바로 효도르의 엄청난 핸드스피드입니다. 종합격투기 선수들의 타격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았을 시대라 더욱더 효과적인 이 운영법을 다른 선수들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당시 프라이드 미들급 챔피언이었던 도끼사리마 반달레이 실바도 이와 비슷한 붕붕훅, 상대 가드 요구, 넥클린치 게임, 니킥, 마무리식의 선타격 압박 운영을 즐겨 했습니다. 그것은 미들급의 이야기고 왜 다른 헤비급 선수들은 이렇게 못했고 또 효도르를 잡지 못했을까? 타 헤비급 선수들은 상대와의 거리를 단숨에 찢을 만한 순발력과 이 핸드스피드를 가지지 못했고, 예나 지금이나 가뜩이나 얇은 헤비급 선수층이 당시엔 타격 수준이 낮기도 했고, 플러스 알파로 작은 실수가 KO를 만들 수 있는 헤비급의 긴장감을 뚫는 냉정함과 침착함을 모든 선수가 가지진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상 첫 헤비급 웰라운드형 파이터, 변수 제한 능력. 엄청난 핸드스피드로 러시안 훅을 연타하는 효도르의 굉장한 모습에 현혹되어 종종 관객들은 효도르의 타격 스킬이 굉장하다 느낄 수 있지만 사실 효도르의 복싱 스킬은 단조로운 편에 속합니다. 효도르는 스트레이트 거리 싸움에서 엄청난 탄력과 핸드스피드로 뒷손을 던져 상대의 타격 거리를 찢어발기며 러시안 훅 연타로 이어지는 이 셋업은 물론 굉장한 것이지만 기술적으로만 본다면 단순하며 단조로운 콤비네이션으로 볼 수 있는데, 단지 핸드스피드가 빠른 이 단순한 셋업으로 시작하는 효도르의 타격 클린치 압박 운영이 통하는 이유는 그의 변수 제한 능력 때문입니다. 효도르의 이 단순한 빌드업을 상대들은 모를 리 없고 여러가지 대안책을 만들어 오지만 효도르의 웰라운드한 능력치들이 이 모든 변수를 차단해버리고 맙니다. 상대가 타격이 좋을 시 타격 압박의 비중을 줄이고 곧바로 클린치 게임으로 전개, 그라운드에서 그루밍, 상대가 그라운드에서 서브미션이 뛰어났을 시 그라운드 비중을 줄이고 단순 타격 압박과 단순 파운딩 게임, 상대가 레슬링이 좋을 시 상체 클린치 비중을 줄이며 단순 타격 압박의 비중을 높여 그래플링, 머리 싸움을 본인 위주로 전개. 어떤 상대가 와도 자신의 패배에 대한 변수를 차단할 수 있는 맞춤형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웰라운드함을 가졌기에 효도르의 미친 핸드스피드를 앞세운 타격 압박 클린치 운영을 어떻게든 카운터 치려 한다 하더라도 당시 타격, 레슬링, 그라운드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헤비급에서 효도르만큼 웰라운드한 선수가 없었기에 효도르를 공략하기 위한 변수를 만들 수 있는 선택지보다 효도르가 더 효과적으로 또드러 패는 변수의 선택지가 훨씬 많았습니다. 세 번째, 냉정함, 순간 위기 대처 능력. 앞서서 말한 효도르 특유의 거리를 찢는 셋업은 사실 카운터의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셋업을 구사하다 일본 헤비급의 전설 후지타 선수에게 상당히 위험한 모습을 보이는데, 러시안 훅으로 타격 압박, 빈틈, 호랑나비, 쉐리댄스. 여기서 효도르는 다리가 풀리며 상당히 위험한 모습을 보이지만 이내에 침착하게 상체 클린치 상황으로 만들어 상대가 타격으로 데미지를 더 주려는 것을 곧바로 차단합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 마동석 배우의 PT 회원이었던 레슬링 파운딩 원툴의 뛰어난 레슬러 케빈 랜들맨에게 클린치 싸움에 밀리며 엄청난 슬램을 당합니다. 하지만 파운딩할 여지를 주지 않고 포지션 패스를 노리는 서브미션 게임으로 전개. 상대적으로 그라운드 기술은 부족했던 랜들맨에게 역으로 기무라락을 걸어 탭을 받아내고 승리합니다. 효도르의 무패 행진을 멈출 뻔한 대표적인 두 경기인데, 두 경기 역시 자신의 패배에 대한 위기를 노출당했지만 이 위기를 냉정하고 침착하게 자신이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을 빠르게 선택, 이길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큼직큼직한 위기 대처 능력 이외에도 순간순간 불리한 클린치 상황 시 포지션 변환 등 자신의 엄청난 탄력과 유연성을 동반한 순간적인 체중 이동도 굉장히 뛰어나
여러가지 위험 상황을 상당히 잘 커버해 나갑니다. 물론 가장 강한 남자였던 효도르는 결국 나이를 먹고 핸드스피드와 탄력이 줄어들어 단조로운 타격 스킬이 더 부각되기 시작했고, 그에 따른 선타격 압박 전술은 서서히 먹히지 않게 됐으며, 이에 따른 주도적인 클린치 싸움의 위력도 반감, 결국 레슬링 자체의 레벨은 그렇게 높지 않았던 효도르는 전성기 때 완벽이라 불리던 웰라운드한 능력치들로 보여주던 변수 차단 능력들이 다른 격투기 선수들의 커지는 사이즈, 능력치 상향 평준화와 맞물려 그저 그런 선수가 되어 경쟁력을 서서히 잃게 돼버립니다. 정리. 개인의 재능보다 시대의 발전이 더 빠릅니다. 하지만 효도르와 크루컷만큼 가슴 뛰게 해주는 선수가 또 있을까? 그만 알아봅시다.